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만 하는지 이 공직선거법의 내용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총 279개조로 굉장히 방대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규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이 되면 일단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인 형태의 선거운동이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근데 헌법에서는 국민이 어떤 이 선거 기간 동안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권한들이 다 보장이 되어 있는데 막상 공직선거법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운동 기간은 뭐 실제로 거의 한 2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니까 뭐 거의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요 기간 이외의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일단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비 후보자로 이제 등록한 경우, 저 이제 의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나 이제 후보로 출마할 거예요라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일 120일 전에. 근데 이때는 몇몇 가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선거사무소 설치 오케이, 간판과 현수막 등 설치 오케이, 명함 배포 오케이, 뭐 이제 이런 몇몇 가지 것들이 있고 뭐 후원회 같은 것도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한은 1억 5천만 원 이상은 받지 못해라고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현역 국회의원들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상시 항상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도전자와 현역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굉장히 큰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렇게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딱 몇 개로 딱 정해놓고 있는 이런 것은 유권자가 도대체 어떤 후보가 출마하는지 알기도 굉장히 힘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거운동의 주체와 방식을 보면 일단 누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후보자, 다음 후보자의 배우자, 다음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원으로 이 선거운동의 주체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나가다가 내가 좋아하는 후보인데 라고 내가 중간에 껴서 같이 막 뭐 춤도 추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는 법을 위반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주체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제 완전히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었는데 이게 2022년 7월에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이 지나치게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됐고, 그래서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자기가 돈을 내서 예를 들어 뭐 어깨띠 같은 거 착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최준용 후보를 지지합니다. 뭐 하면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그 어깨띠를 만든다든지 후보가 쓰는 모자를 자기 돈으로 만들어서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지나치게 아무튼 선거운동 방식이 그 세부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후보자가 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런 학교 운동장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거기서 또 막 연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그 학교 안에 있는 다른 시설들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급식실, 체육실, 양호실 이런 데 방문해서 선거운동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호별 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제들, 일단 뭐 선거 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뭐 향후회, 동창회 이런 거 이거 원래 아예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근데 이제는 25명까지는 초대할 수 있어. 그래서 25명 안으로 모이면 향후에 동창회 이런 거 열 수 있어. 이제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선거일 120일 전에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금지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왜 투표하지 않지?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걱정하지만 막상
유권자들이 그러한 정치적 선거 기간 동안 그런 정치적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놓고 있는 이런 어떤 모순되는 일이 이 선거법, 선거운동 방식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강력한 선거운동 규제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 과거 한국의 선거는 어땠어요? 대규모 조직을 동원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사용하는 그런 조직선거, 그다음 금권선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거 비용 때문에 사실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고, 이러한 것들이 민주주의의 어떤 그 올바른 정착을 방해하는 것들로 생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현재는 이 국민선거 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이제 현 시점에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